안녕하세요. 작년에 양곤에서 인사드린 허정순 써니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이렇게 영상 속에서 인사를 드리네요. 코로나19를 잘 이겨내시고 내년에는 얼굴을 꼭 보고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작년에 기억이 나시나요? 네, 상담이 무엇이고 상담의 과정에서 초기 과정에 초기 상담과 상담을 어떻게 구조화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어떻게 저항을 다룰지 사례를 통해서 각각 짝꿍과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죠. 올해는 상담으로는 4강을 준비했습니다. 네. 1강은 상담의 원리에 대해 점검해 보고요. 상담을 처음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고요. 2강은요, 상담 기록을 하는데 번거롭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경향이 있어요. 상담을 기록해 놓은 것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3강은요, 실제 전화나 면접 상담 후에 상담을 어떻게 작성할지, 상담 기록을 어떻게 작성할지 살펴보겠고요. 마지막 4강에서는 그 상담 기록을 통계를 내어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기 상담할 때 상담을 어떻게 구조화하는지 실제 역할을 바꿔가면서 실습을 하셨습니다. 작년에요.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저항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상담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활용하시면서 잘 되고 있거나 또 어려운 사항은 무엇인지 직접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작년의 내용도 상기해 보시고요. 그것을 기초로 어떤 원리로 상담이 진행되는지 함께 기억을 떠올리면서 상담을 하면서 어려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담자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2000년에 상담을 하면서 현장에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부족하지만 내담자들을 만나면서 저 또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담은 내담자가 변화의 의지를 갖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상담 장면에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절반은 강한 변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내담자들이 정말 존경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스스로 변화의 의지를 갖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하려는 사람들에게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들의 일인 것이죠. 그 과정에서 상담자도 내담자와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내담자들의 강점을 끌어내서 그들에게 유용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상담의 과정입니다. 현재 상황에 적응이 아니라 조그만 변화라도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실제로 내담자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찾아주고요.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자신감을 주어서 작은 변화라도 실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인 것이죠. 내담자가 중심이 되어 자신의 삶을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들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는 저는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담자는 한 사람의 전문가이고 내담자는 한 사람의 환자가 아닙니다. 상담자는 평등한 상담 관계를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문제의 탐색과 함께
내담자가 갖고 있는 힘을 찾아주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담자를 자신의 삶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내담자는 희생자가 아니라 우리는 생존자로 보고 폭력 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만의 삶의 기술을 발달시켜 왔던 것이죠. 성실하게 그것들을 실천해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담자를 자신에 관한 전문가로 대우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경험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내담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영향을 주는 전통적인 사회 규범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게 우리는 도와줍니다. 상담 관계에서도 내담자를 존중해주고 평등한 관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담자들이 다른 누구보다도 자신을 돌보도록 우리는 격려해야 합니다. 내담자들이 가족을 포함한 타인의 욕구를 먼저 배려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개인의 행복에 기여해야 할 것들을 우선순위에 놓는 것을 포함하기도 하고요. 개인적인 돌봄, 스트레스 관리 기법, 직업 선택에 도움이 되거나 배우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들은 제안하게 되는 것이죠. 상담은 개인 내적 변화와 사회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상담을 할 경우에 상대 내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해서 이렇게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어떻게 하지? 두려움과 불안, 걱정,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초보자라는 것을 상대가 알면 어떻게 하지? 과연 다음에도 또 상담을 올까? 요구가 많은 내담자들이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다룰 건지에 대한 고민, 내 실수로 혹여나 내담자가 더 고통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어떨까 하고 다양한 고민들을 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런 고민들을 했고요. 여러분들은 작년에 상담의 과정을 익히시고 약간의 기법을 통해서 내담자를 만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네. 내가 무언가를 내담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자꾸 내담자에게 답을 주려고 말이 많아지게 됩니다. 상담에 대해 잘 되어가고 있는지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내담자의 문제를 짠 하고 해결해주는 유능한 그 상담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내담자의 말을 듣지 않고 상담자가 주로 말을 하는 경향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내담자의 말을 들을 수 없다면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서 탐색하기 어려워집니다. 상담자가 말을 삼가하면서 내담자가 말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내담자가 감정에 머무르는 시간,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따뜻하고 공감적인 침묵을 허용해서 그 시간 동안 방해 없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충분히 정리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던 자신의 감정에 머물면서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고통스러운 감정이 드러나도 상담자는 섣불리 주제를 다른 것을 전화하거나 성급하게 조언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감정에 침묵하면서도 함께 머물러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상담자가 침묵을 견딜 수 없다면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담자가 묵과하고 싶은 내용이 발생했거나 상담자에 대한 저항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할 이야기가 없을 경우도 있고요. 다음에 무엇을 논의할지 상담자가 결정해 주기를 내담자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려고 노력하는데도 표현할 말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담자가 침묵할 때는 그 침묵의 의미를, 다양한 의미를 생각해 보고 내담자 자신의 내면과 문제를 탐색하는 의미 있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침묵을 견디는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내담자의 불안과 침묵을 받아들이고 그 침묵의 의미를 탐색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좋습니다. 저항이라고 하면 어떤가요? 네, 작년에 그거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순순히 따르거나 어때요? 굽히지 않는, 그리고 상담자와 맞서는, 버티는 그런 것들을 저항이라고 합니다. 상담에서 저항은요, 상담 진행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무의식적이건 의식적이건 그런 생각, 태도, 감정, 행동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을 많이 하거나 말을 돌리거나 엉뚱한 주제로 또 질문하거나 약속 시간을 변경하거나 또 지각하거나 가만히 있는 침묵하거나 특정 상황에 정보를 말하지 않거나 생략하거나 다양한 형태로 저항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저항을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상담자 역할이기도 하고요. 상호 신뢰하는 분위기에서 그것들이 저항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내담자와 진지하게 다룰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담자의 저항이 어디에서 왔고 저항에 의해 보상받는 것이 무엇인지 상담자의 어떤 행동이 내담자의 저항을 촉발시켰는지 우리는 탐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자의 성향상 누군가를 보살펴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욕구가 강하다면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이 점이죠. 치료적인 관계는 관계에서 각자 평등한 역할을 하는 평등한 파트너에 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상담자든 내담자든 평등합니다. 이것은 동일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평등하게 중요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상담자가 이런 대안의 제시를 할 수는 있지만요.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지만 선택은 누가? 내담자가 직접 하고 의사결정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데 상담의 진행이 더디고 또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자는 가슴을 활짝 열고 개방을 하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감정을 억압하거나 사건과 감정을 분리해서 이야기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때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적절하게 질문을 하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상담의 과정에서는 내담자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과정인 것이죠. 상담의 과정에서 내담자가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담자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는 장점도 있죠. 하지만 핵심 문제에서 벗어나는 말이나 깊이 있는 문제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는 경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담자가 충분히 현재의 감정과 느낌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상담자는 민감성 있게 개입해서 내담자가 핵심 문제를 벗어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네, 다음은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상담을 하게 된 호소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상담 초기에 명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료한 것을 토대로 상담을 구조화하는데요. 내담자가 공감적 이해를 요하는 문제에 대한 호소인지 또 단순히 정보를 필요로 하는 문제인지 조언이나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문제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도 아닌 상담자가 상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상담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상담 초기에 그 문제를 잘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상담자의 좋은 연계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역량에 벗어난 상담을 끌어안고 있는 것보다는 그것들을 적절하게 잘 다룰 수 있는 상담자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좋은 상담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모든 문제를 상담자가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을 잠시 놓으신다면 상담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면요. 상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상담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정보 제공만을 원하는 내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 정보만을 원했을 경우에는 사람이나 활동, 또 지원하는 자원을 연결시켜 준다거나 하는 그런 절차적인 부분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말로 전달해 주는 것에서 만족할 수도 있고요. 정보 제공도 상담자가 일방적으로 알려주기보다는 내담자의 현재 욕구와 목표에 맞춰서 내담자가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 제공해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많은 정보에서 그에 따른 선택은 물론 내담자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우리가 만나는 내담자 중에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경우가 있죠. 특히 자신이 어떻게 결정하지 못하고 상대방에 의해서 규정되거나 결정지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무기력한 경우가 많습니다. 거창하지는 않더라도 작은 결정이라도 내담자에게 직접 해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이 트라우마 내담자에겐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상담실에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에 앉을 것인지 아주 작은 것이지만 내담자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상담의 원리와 초보 상담자가 겪게 될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상담을 하는 과정은 내담자와 관계를 잘 형성하고 그 신뢰 속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작은 목표들을 성취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담 초기에 내담자와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는 평등해야 하고요. 상담자도 내담자를 통해서 성장해가는 과정을 밟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담에 대한 막연한 자신감이나 막연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요,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고 자신의 강점을 잘 알고 그것을 활용해서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상담자는 잘 점검하고 한 발 한 발 내담자가 나아갈 수 있도록 권해드리면 됩니다.